일제에 의한 강제 병합 후 일제의 식민지 무단 통치와 수탈 정책은 점점 심화되어 갔다. 숨쉬기조차 힘든 억압 속에서 한국인들의 목숨을 건 저항은 국내외에서 끊임없이 이어졌고, 이는 마침내 전민족적인 항일 독립운동인 3.1 독립운동으로 나타났다. (1918년 11월) 독일이 항복함으로써 제1차 세계대전은 연합국의 승리로 끝이 났다. 미국, 프랑스, 영국, 일본 등 승전국들의 주도 아래 1919년 파리의 베르사유에서 파리 강화회의가 소집됐다. 이 회의는 열강 사이의 모순을 평화적으로 해결하고 패전국의 식민지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가 주요 의제였다. 미국은 전쟁이 끝나기 1년 전 참전해 연합국의 승리에 결정적 역할을 했다. 미국의 대통령 밀슨은 6개월간 계속된 이 회의에서 미국의 입장을 담은 이른바 민족주의 자결권 14개 조항을 제시했다. 그중 식민지 요구의 공정한 조정에 있어서 원주민의 이익을 존중한다라는 등의 내용은 식민지 민족의 독립과 해방에 대한 열망을 기대감으로 바꿔갔다. 이 결과 중동과 아시아 등 세계 각지의 식민지 민족운동가들은 밀슨의 민족자결 원칙에 희망을 걸고 파리로 모여들었다. 그러나 상하이 신한청년단에서 파견한 김규식을 단장으로 한 한국 대표단은 회의에 참석조차 하지 못했다. 한국의 문제는 1차 세계대전으로부터 발생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논의 가능성이 없다는 이유였다. 1차 세계대전이 끝나면서 상대 국가의 식민지 약소 민족들의 독립을 부추기는 이런 움직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패전국의 식민지들이 독립하는 이런 분위기들이 형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가 자유, 해방, 독립 이런 분위기가 형성되었습니다. 이런 기회를 놓고 비록 객관적인 여건은 여러 가지 유리한 상황이 아니지만, 그러나 세계 정세가 이렇게 변해가는 이 시기를 타고 한국 민족도 자유 독립의 어떤 세계 여론을 형성할, 여론을 일으킬 그런 결정적인 기회가 왔다고 본 것이죠. (1919년 2월 8일) 일본 도쿄 한복판에서 한국의 독립이 선언됐다. 지금은 일본의 도쿄 수도은행으로 변한 이곳은 당시 조선 기독교 청년회관이 있었던 곳이다. 일본의 한국 유학생들은 국내보다 한 발 앞선 2월 8일 조선 청년 독립단의 이름으로 한국의 독립을 선언한다. 참석한 인원은 모두 400여 명. 1919년 1차 세계대전이 끝나면서 식민지 약소 국가들의 독립을 보장해 줄 것 같았던 밀슨의 민족 자결 선언은 파리 강화회의에 반영되지 않았다. 이에 일본 유학생들은 우리 민족의 자결권을 국내외에 알려 독립을 해야 한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일본의 수도 한복판에서 일어난 28 독립선언은 국내외에서 독립운동의 기회를 기다려온 독립운동 지사들의 첫 행동으로 나타난 것이었다. 만세 함성이 울려 퍼지자 일본 경찰의 진압작전이 실행됐고, 이에 대항하던 학생들은 그 자리에서 체포됐다. 도쿄 유학생들은 28 독립선언에 앞서 이미 국내와 긴밀한 협의를 거쳐 독립선언문 등의 인수에 필요한 활자와 자금을 마련해 갔다. 28 독립선언은 국내의 3.1운동과 동떨어진 것이 아니었다. 3.1운동은 그렇게 일본의 심장부에서 시작된 것이다. 3.1운동은 처음인 천도교와 기독교 등 종교단체와 학생 조직이 각각 독자적으로 계획 추진했다. 하지만 거족적인 독립운동을 위해 운동 추진 계획을 일원화하고 최남선이 기초한 독립선언서에 민족대표 33인이 서명을 한다. 거사일은 독살설이 퍼진 고종황제의 국장일이 3월 3일이어서 수많은 사람들이 서울로 모여든 기회를 활용해 3월 1일로 정해졌다.
1919년 3월 1일 오후 2시 현재 인사동 거리의 이곳 태화관에서는 민족대표 33인 중 먼 지방에서 참석이 늦는 인사를 뺀 29인이 모여 독립선언식을 거행한다. 민족대표는 천도교 측 15인, 기독교 측 16인, 불교 측 2인으로 33인이었다. 이들 민족대표는 독립선언서와 독립통고문을 일본에 보냈고 미국 대통령과 파리 강화회의에도 독립선언서가 전달됐다. 자유의 정신을 발휘하여 질서를 지키며 최후의 일가, 최후의 한 사람까지 우리의 정당한 의사를 주장하라. 민족대표 33인은 독립선언을 하고 일본 경찰에 체포된다. 독립선언서는 천도교에서 경영하는 보성사에서 인쇄돼 2월 28일부터 전국 각지로 배포됐다. 거족적인 3.1운동은 모든 것이 비밀리에 종교 조직과 학생들을 통해 조직화돼 있었던 것이다. (1919년 3월 1일) 탑골공원에서는 군중들이 독립선언식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러나 2시가 돼도 민족대표가 나타나지 않자 정재용이라는 청년이 팔각정에 뛰어올랐다. 청년은 독립선언서를 읽어내려갔고 이어 대한독립만세 소리가 터져나왔다. 민족대표가 비운 자리를 정재용이 대신한 것이다. 탑골공원의 군중은 곧 공원 밖으로 몰려나왔고 만세 시위 행진에는 서울 시민과 고종황제 국장을 보러 온 지방 사람들까지 합류해 수십만 명으로 불어났다. 이 시위 행렬엔 학생만이 아니라 상인, 농민 등 남녀노소가 모두 참여했고 3.1운동은 계층을 초월한 전 민중적 시위가 된다. 시위 행렬은 종로와 광교, 남대문, 서울역 등에서 날이 저물 때까지 이어졌다. 해질 무렵엔 교외로 번져나갔다. 오후 8시에는 마포 전차 종점 부근에서 대규모 만세 시위가 일어났고 연희전문학교 부근에서는 밤 11시경까지 시위대가 해산하지 않았다. 그러나 3.1운동은 비폭력 평화 시위로 단 한 건의 폭행 사건도 일어나지 않았다. 3월 1일 독립만세운동은 서울에서만이 아니었다. 평양, 진남포, 안주, 의주, 선천, 원산 등에서도 만세 시위운동이 일어났다. 그리고 이 만세 시위운동은 전국 13도로 이어졌다. 3월 2일엔 함흥, 해주, 수안, 중화, 강서 등지에서 3월 3일엔 예산, 개성, 사리원, 곡산까지 3.1운동은 4월까지 2달이 넘도록 그칠 줄 모르고 번져갔다. 각 사회 및 지방단체는 독립선언서를 발표하고 조국을 되찾기 위한 독립운동을 전개하였다. (1919년 4월 1일) 천안 아운의 장터. 장날을 기해 3천여 명이 만세운동을 일으킨 곳이다. 이화학당에 다니던 유관순 열사는 서울에서 3.1운동 시위에 참가한 후 고향인 병천에서 만세 시위운동을 준비한다. 군중 앞에서 만세 시위에 앞장섰던 유관순의 나이는 당시 17세.
태극기를 흔들며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다. 그것은 자유와 정의, 인도를 달라는 외침이었다. 당시 유관순 열사와 함께 이화학당을 다녔던 남동순 할머니. 천안 갔다 와서 그저께 이렇게 흔들어 이렇게 흔들면서 어떻게 하느냐면 일본 놈들 있잖아. 이놈들아 너희들 집에 갈 날이 한 며칠 안 남았다 이러고 흔들지. 그러고 흔들어. 요곳에서 3천여 명이 모여서 이쪽 현재 보이는 이 길을 따라서 이곳을 가서 만세를 부르며 진격을 했던 것입니다. 이쪽은 당시에 큰 시장터였던 것입니다. 이렇게 만세를 불러오던 유관순, 유중무, 조인원 등의 그 집단과 저 앞에서 오던 이쪽에서 이제 수신면 쪽에서 김교선, 홍일선 등의 그 한 집단이 이쪽에서 모이면서 이쪽 헌병대 쪽으로 내려가게 됐습니다. 이 헌병대에서 가까이 있는 조 전봇대 있는 부분까지 내려갔을 때 거리가 약 헌병대로부터 50여 보 정도가 된다고 판변물에 나와 있기 때문에 대충 그 정도로 보는 거죠. 그 지역에서 최초로 사상자가 생기게 됐습니다. 이날 아우네 장터에서의 시위는 3.1운동의 정신인 비폭력, 일원화, 대중화의 정신을 이어 평화적으로 이루어졌다. 막 쏜 거야. 또 만세를 진압하기 위해서. 그래도 유관순이는 만세를 계속 불러대니까 앞에 나와서 이제 제재를 하고 하다가 다른 데 꼭 따라다니는 만세 부르는 사람으로 총으로 많이 해서 한 20여 명이 죽었어요. 아이고 뭐 시장이 그때는 꽉 찼었으니까 뭐 아주 이 골짜기 전부 다 시장이 있었으니까 사람도 뭐 엄청 많았죠. 뭐 엄청 많았어요. 그 사람들한테 다 기대를 놓아줘가지고 만세를 부르고 그러는 건데 이 지서에서 막 제지를 하고 천안서 막 나오고 해가지고 제지를 했죠. 3월 1일부터 4월 11일까지는 매일 10회 이상 시위가 일어났습니다. 3월 27일, 4월 2일, 3일엔 하루에 50회 이상의 시위가 일어났고 시위운동의 정점을 이룬 4월 1일엔 하루 동안 67회의 시위가 일어났다. 하루에 시위가 30회 이상 일어난 날만 15일이 된다. 이렇게 일어난 시위는 무려 1,500여 회가 넘었다. 전국에서 독립만세운동에 참여한 인원은 약 208만여 명이었다. 이들은 평화 시위를 했다. 맨손의 우리 민중들은 손에 태극기를 흔들며 만세를 외치고 장투와 읍내 또는 시가를 행진했다. 경기도 남부지역, 경남북 산간지역, 해변지역 일부에서는 일본 관공서를 몰아내고 완전 독립을 쟁취하고자 하는 독립전쟁의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일본은 시위 군중에 대해 잔인하게 탄압했다. 가장 처참하게 학살당한 곳은 경기도 화성의 제암리. 일본 군경이 마을 주민 30여 명을 제암리 교회에 모아놓고 불을 지른 뒤 집중 사격을 가해 집단 학살했고 이에 그치지 않고 인근 마을을 돌며 주민들을 학살하고 방화했다. 독립운동 지열사 자료에 따르면 당시 3.1운동으로 인해 사망한 수는 7,920명, 부상자 수는 15,870명에 이르렀다. 삼일운동으로 일본에 체포된 인원은 모두 18,000여 명. 삼일운동으로 투옥된 숫자는 47,000명. 이렇게 구속된 만세운동 주동자들에게 일제 고문관들은 불에 달군 쇠꼬챙이로 몸을 지지거나 집게로 생손톱을 잡아 뽑거나 혹은 콧구멍에 뜨거운 물이나 고춧가루물을 부어넣고 참대 바늘로 손가락 사이를 찌르고 몽둥이로 두들겨 패는 등 갖가지 고문을 자행했다. 하지만 자유의 불길은 한국 민족 모두의 가슴에 타오르고 있었고 그들은 일본인 재판관 앞에서 5,000년 문화민족이 어떻게 일본의 노예가 될 수 있느냐며 독립운동의 정당성을 당당하게 주장했다.
3.1운동은 국내에서만 일어난 운동이 아니다. 중국 만주에 형성된 한인마을 곳곳에서도 만세 시위가 있었다. 북간도의 룽징에서도 대규모의 시위가 있었다. 북간도 룽징의 3.13 항일 독립운동은 1910년대 북간도 지역 독립운동의 결정판이었다. 북간도의 수많은 민족 교육기관에서 배출한 학생들의 참여는 이 독립운동을 더욱 확장시켜 주었다. 1919년 3월 13일 바로 이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명동중학교하고 정동중학교를 주축으로 해가지고 명동중학, 정동중학이 사생을 주축으로 해가지고 여기에 평강벌에서 해랑강벌에서 모여온 사람, 서전벌에서 모여온 사람, 그다음에 저쪽에 도만강 기슭에서 모여온 사람, 여하튼 여러 가지 단체, 그다음에 학교 사생, 일반 민간인들 여기 한 3만 명이 모였대요. 그때 3만 명이 모여가지고 그때 당시 반일 단체들이 그 지휘하에서 여기서 집회를 가지게 됐는데 모인 시위군 중의 수는 무려 만여 명. 이들은 일본 총영사관 옆에 서전 대야에서 독립 축하식을 거행했다. 아, 조선민족은 민족의 독립을 선언하노라. 민족의 정의를 선언하노라. 그러나 집회를 마치고 시가 행진을 하던 군중은 일본의 계략에 넘어간 중국 군대로부터 집중 사격을 받았다. 3.13 항일 독립운동 중 48명이 부상을 당하고 94명이 체포됐으며 19명이 희생당했다. (3.13) 반일의사령은 북한도 3.13 독립시위운동 중 희생된 열사 가운데 14명을 안장한 곳이다. 룽징에서 만세 시위가 있고 17일 희생자들을 안장한 시위대는 북간도의 훈춘시로 이동해 다시 만세 시위를 준비했다. 훈춘시는 두만강에 인접한 곳으로 한인촌이 있던 곳이다. 1919년 3월 20일 훈춘에선 3천여 명의 군중이 모여 거리 시위를 벌였다. 시가 행진은 현재 훈춘병원이 있는 이곳까지 이어져 만세 시위를 벌였다. 3.1운동은 이 밖에도 만주 지역과 러시아 연해주의 블라디보스톡, 우스리스크까지 퍼졌다. 3.1운동의 정신은 저 멀리 바다 건너 미국에까지 이어졌다. 미국의 대한인국민회 중앙총회에서 안창호는 한인들에게 피 흘릴 각오를 할 것이며 미국이 여론을 일으켜 재정 공급에 노력할 것을 역설했다. 서재필은 미국 필라델피아에서 한인 자유대회를 열었다. 서재필을 의장으로 한 제1차 한인 자유대회는 필라델피아의 인디펜던트 홀 근처 리틀 극장에서 열렸고 150여 명의 독립지사와 필라델피아 시장을 비롯한 다수의 저명 인사들이 모였다. 이 건물은 여기 쓰여다시피 1919년 4월 14일, 16일 3.1운동이 일어나던 한 달 반 후에 서재필 선생님이 약 150명가량의 그 미국에 있는 그 독립지사들이 필라델피아를 모여서 여기서 사흘 동안을 컨벤션을 했습니다. 사흘 동안을 컨벤션을 하고 여기서부터 독립기념관까지 퍼레이드를 했는데 그 퍼레이드를 필라델피아 시청의 협조를 받아서 시악대가 앞에서 인도를 하고 우리 태극기를 든 우리 대한민국 150명의 그 독립지사들이 같이 행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미국과 한국이 같이 대한독립 만세를 외치고 태극기를 흔든 장소가 시작한 것이 바로 여기입니다. 이제 3.1운동은 한민족만을 위한 독립투쟁이 아닌 세계의 정의와 인도를 위한 거대한 물결이 되어 있었다.
3.1운동은 대한민국 건국사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3.1운동의 정신이 대한민국의 건국 정신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3.1운동을 통해서 자유와 정의와 인도의 원칙이 분명하게 됐습니다. 또한 3.1운동을 통해서 남녀노소, 신분, 고하를 막론하고 모든 사람들이 국가의 운명에 책임을 느끼고 어떤 역할을 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시민 정신을 갖다가 뿌리내리게 이렇게 해주었고, 이와 같은 민족 대단결의 역사가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이 앞으로 두고두고 우리에게 큰 힘을 주고 비전을 주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3.1운동은 우리 독립운동의 꽃이요 대한민국 건국의 초석이며 세계의 맨손의 한국인이 자유를 위해 목숨을 기꺼이 바치는 숭고한 용기를 가진 민족이란 것을 보여준 대쾌거였다. 3.1운동은 중국의 5.4운동, 베트남, 필리핀의 독립운동을 일어나게 하는 도화선이 되기도 했다. 이 운동의 과정에서 수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오늘날 대한민국으로 이어졌으며 일제 패망 후 전후 처리 과정에서 유일하게 한국만이 독립을 보장받을 수 있었던 것은 국제사회가 3.1운동으로 보여준 우리의 독립의지를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